손흥민 선수가 역대급 이적료 3,560억 원에 공식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이하 맨시티 선수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맨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 맨시티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와 계약을 맺은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적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팀에 합류시킬 수 있어 기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맨시티가 손흥민에게 지급할 연봉을 공개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은 축구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이적 시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 선수의 이적 협상이 시작되고 협의 문서를 통해 공식적인 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경우 맨시티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이미 이적 사무국에 공식적인 협의 자료와 기록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회장 피터 리처드슨이 직접 손흥민의 이적 사실을 언급하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주간 회의를 진행하던 리처드슨 회장은 나는 회장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이적 협상을 지켜봤지만 구단 간 협의가 이렇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완료된 선수는 처음이다. 토트넘과 맨시티로부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이미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예외 계약을 통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은 상태였다. 최종 승인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이미 토트넘 소속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역사상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거쳐갔지만 이처럼 한 선수의 영입을 위해 각 구단이 직접 나서서 신속한 이적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 손흥민의 계약에 대한 최종 확인을 완료할 것이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승인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내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얼마나 이례적이며 대단한 의미를 갖는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역사상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손흥민에게 제시한 1차 이적료만으로도 기존의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가뿐히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아온 명성과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맨시티가 그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 중 한 명인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경우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이적할 당시 예외 계약을 통해 이적 사무국의 승인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단 간의 이적료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정식 이적 시장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우 맨시티와의 예외 계약을 통해 사무국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편 맨시티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급여를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이적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흥민이 맨시티에 입단할 경우 최대 주급 40만 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로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이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유명 선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손흥민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했고 손흥민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연봉 외에도 맨시티는 손흥민에게 등번호 7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맨시티에서 7번을 사용하고 있는 선수는 주앙 칸셀루이며 그는 바르셀로나로 임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칸셀로와 맨시티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맨시티는 칸셀로를 완전히 매각하고 손흥민에게 7번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바르셀로나가 칸셀로의 완전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적이 어려운 상황이라 맨시티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칸셀로가 맨시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손흥민이 7번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맨시티의 핵심 선수인 케빈 더 브라위너 역시 손흥민의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맨시티는 손흥민을 오랫동안 영입하려고 했지만 이전에는 손흥민이 거절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연락을 취하자 손흥민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맨시티 합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나는 몇 달 동안 그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이번에는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의 축구 레전드 앨런 시어러와 게리 리네커 역시 손흥민을 극찬하며 이번 이적이 그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네커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우승 경험이 없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활약은 절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맨시티 이적은 단순한 클럽 이동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는 즉시 추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가 연이은 컵 대회 탈락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주말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리버풀에 대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된 데 이어 페이컵에서도 탈락하며 시즌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프로 통산 처음으로 우승컵을 노렸던 손흥민은 팀의 연이은 실패 속에서 깊은 실망감에 빠졌고 감독마저 경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트넘은 10일 한국 시간으로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페이컵 4라운드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1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일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서 0대4로 대패하며 탈락한 후 불과 사흘 만에 또 다른 대회에서 좌절을 맛본 것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4위로 내려앉으며 사실상 리그 우승 경쟁에서 멀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토트넘이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타이틀은 유로파리그뿐이며 16강에 오른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신입 공격수 마티스텔과 함께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전반 24분, 오른쪽 측면을 빠르게 돌파한 마이키 무어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받아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했으나 공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반 5분에는 데안 쿨루세브스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여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수의 육탄 방어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러한 경기력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에게 혹평을 내렸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4점을 부여하며 토트넘이 중요한 순간에 주장의 퀄리티를 필요로 했지만 손흥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소파스코어 역시 손흥민에게 6.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